은퇴의 기쁨을 만끽하며 받아든 첫 고지서 한 장이 당신의 평온한 노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소득은 3분의 1이나 깎였는데 건강보험료는 거꾸로 2배가 되어 날아오는 청천벽력 같은 현실. 이것은 단순히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이런 건보료 폭탄이 터지는지, 그 억울한 사연의 진실을 파헤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폭탄을 피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릴 것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은퇴한 김석진 부장님의 사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한 중견기업에서 30년을 헌신하고 명예롭게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소득이 현역 시절 1억 8천만 원에서 1억 1,800만 원으로 줄었으니 당연히 생활비 부담도 조금은 덜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얼마 후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공단의 하얀 봉투를 그는 무심코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찍힌 숫자는 그의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월 43만 원 남짓 내던 건강보험료가 무려 85만 9천 원으로 뛰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분명 소득이 줄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 한 경제 전문지의 보도에 담긴 이 이야기는 수많은 은퇴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주하고 있는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이 비상식적인 상황의 원인은 단 하나, 은퇴와 동시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강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오직 월급, 즉 보수월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냅니다. 회사가 절반을 내주니 부담도 덜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소득은 물론이고 당신이 평생을 바쳐 마련한 그 집 한 채, 즉 재산에까지 보험료라는 꼬리표가 붙습니다. 몇몇 전문가들이 사실상 재산의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든든한 자산이 순식간에 매달 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직장 다닐 때 월급 외에 받던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에는 일종의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를 해주었죠. 하지만 지역가입자가 되는 순간 그 모든 보호막이 사라지고 단 1원까지 탈탈 털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특히 은퇴 자금 운용에 치명적인 독소 조항이 있습니다. 연간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단 1원이라도 넘어가면 그 초과분만이 아니라 1,000만 원 전체가 소득으로 잡혀버립니다. 999만 원일 때와 1,001만 원일 때의 보험료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 있는 그야말로 아찔한 절벽인 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자녀 밑으로 피부 양자가 되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그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좁고 지금도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2022년 9월부터 피부 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기준이 연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국민연금으로 매달 90만 원, 즉 연간 1,080만 원을 받고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이 연간 1,100만 원만 있어도 합산 소득은 2,180만 원이 됩니다. 연 2천만 원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제까지 당연했던 피부 양자 자격은 오늘부로 박탈되고 다음 달부터는 어김없이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설령 소득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통과했다 하더라도 재산이라는 더 높은 벽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 준액이 5억 4천만 원, 시세로는 대략 10억 원에서 12억 원 내외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연소득이 단 1,000만 원만 넘어도 피부 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국민연금 월 130만 원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달 27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수많은 평범한 은퇴자들이 마주한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마주하게 될 냉혹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마치 사방이 막힌 막다른 길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길은 있고 현명한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우선 퇴직 후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방법,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이라면 퇴직 후 최대 36개월, 즉 3년 동안 기존 직장에서 내던 수준이 보험료를 그대로 낼 수 있는 그야말로 황금 같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반드시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3년간의 평온을 보장받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집니다. 다행히 최근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한 방송사의 보도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라는 현실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또한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 조치로 약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5천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려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보료를 줄이려면 내 소득의 종류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한 증권사 매거진의 분석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똑같은 연금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 건보료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 소득은 그 금액의 50%가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준비한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 연금 소득은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활용해야 할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은퇴 자산을 운용할 때 건보료 청구서가 비껴가는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관련 기사들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3가지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저축계좌,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입니다. 이 계좌들 안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같은 운용수익은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 예적금이나 증권 계좌에서 직접 이자, 배당을 받는 것보다 이 3가지 절세 계좌를 통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한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다른 관점의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건강과 여건이 허락한다면 소액이라도 급여를 받는 곳에 재취업하여 다시 직장 가입자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단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라도 4대 보험이 적용된다면 내가 가진 재산 때문에 수십만 원이 지역 건보료를 내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유주택의 가치가 높아 지역 보험료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자일수록 이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제 막연한 불안감을 넘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반드시 이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 보십시오. 첫째,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나의 퇴직 후 예상 건보료를 모의 계산해 보았는가? 둘째, 나는 이미 계속 가입 신청 대상이 되며 퇴직 후 2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셋째, 나의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건보료 부과를 피할 수 있는 사적연금, IRP, ISA 위주로 재편되어 있는가?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다는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매우 현실적이고 때로는 냉정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제도를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그 충격을 흡수하고 현명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날아온 고지서 앞에서 한숨 쉬며 폭탄을 맞을 것인가, 아니면 한 발 앞선 준비로 매달 나가는 돈을 아끼는 절세를 이룰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작은 관심과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준비가 곧 평안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앞으로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자신만의 지혜로운 방법을 찾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